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360쪽입니다. 그러니까 제2장 건축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뭐 한 문제 이상 거의 두 문제 가까이도 계속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6개 법 중에 다른 5개 법은 중요한 정책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근데 건축 허가는 어떤 정책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건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속행위라고 부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관장 말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입니다. 따라서 5개 법과 다르게 되고 그래서 이쪽 그 허가권자 포함해서 허가권 행사에 대한 내용들이 특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먼저 큰 목차를 보시면 2장에 1절 건축 허가와 신고 그 허가권 관련된 내용이 있고 2절 용도 변경 3절 가설 건축물 규정이 있습니다. 제1절 굵은 1번 건축 허가권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허가하지 않는다. 다음 쪽 그러니까 그 아래 표가 있는데요.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니까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361조 1-1번 원칙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허가는 일반적인 금지 건축하지 마라고요. 건축했다 무너지면 사람 다치죠. 하지 마라를 풀어주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3번 적법 요건 내용이 있습니다. 1-2번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쪽 일선에서는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작은 1번 층수가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작은 2번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 작은 3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어떤 거냐면 20층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20층짜리를 지었다고 치죠.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았어요? 구청장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21층 이상이니까요. 20층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21층 이상이 되지만 그건 20분의 1을 올려서 21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그만 거는 그건 구청장이 한다.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올릴 때 그 정도가 됐을 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단 다음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즉 아래 작은 1, 2, 3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는 겁니다. 1번 공장, 2번 창고. 1, 2번요. 공장 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공장 사고는 계속 일어납니다만 공장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산업안전사고가 더 큰 거죠. 창고도 역시 화재 사고는 자주 일어납니다만 창고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화재 사고라고요.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작은 3번은 이쪽 저쪽 걸려있는 내용이어서 복잡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략하고요. 1-3번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다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음 쪽에요.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대상 건축물 아까 21층 이상 그다음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가 있었죠.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유락시설,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전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 그림을 보시죠. 360쪽 그림이요. 건축 허가에 대한 거죠. 그중에 그 허가권자에 대한 겁니다. 관청을 보죠. 관청이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고 도지사 아래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면 대도시시장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는 정책 결정이 아니니까 대도시장 얘기가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뭐 세종과 제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속행위니까 가장 말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세종과 제주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가 허가를 하는 거죠. 근데 특별한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겠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를 하지 않는 거죠.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세종과 제주였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고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를 한다. 도지사는 허가를 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도지역, 즉 시군 지역에서는 모든 허가를 건축허가를 다 시장군수가 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시장군수가 바로 자기가 허가를 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요. 보셨듯이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유락시설, 숙박시설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한다. 이상이 허가권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셨던 이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한 문제 이상이 계속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은 26번 시험이 있었죠. 그러면 20번만 잡아도요. 다섯 개 지문씩 100개가 넘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갖고 여기에서 지문 100개를 냈다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가시죠. 362쪽에 굵은 2번 신고대상 건축물 2-1번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건축과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벼운 것들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작은 1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누구라도 건물 지어서 쓰다 보면 아이고 요만큼만 더 있으면 좋겠네 뭐 그런 생각 들 거잖아요.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이 초점인 거고요. 2번 국토계획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즉 농어촌의 작은 건축물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3번 지역에 관계없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즉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 4번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주구주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대수선. 대수선의 요건 자체가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기본이었죠. 근데 증설도 해체도 변경도 아니고 수선만 하는 거예요. 수선은 바로바로 해야죠. 신고하고 할 수 있다. 5번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들. 5-1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셋째 줄 괄호예요. 표준설계도서란 국토부 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하거나 시도사가 도주택공사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청에서 도장 찍어서 발표하는 모범 설계안이라고요. 모범안입니다. 축사라든지 농어가주택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 뭔가를 골라서 하게 되면 개인으로는 설계비를 아낄 수가 있고요. 관청에서는 검토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5-2번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위로 조금 올린다고요. 5-3번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5-3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5-4번 농업수산업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적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 두 글자 2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400 이하입니다. 5-5번 공업지역, 도시적 외의지역의 지구단위 교역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00 이하 2층 이하 공장, 5이 공장. 오이나 토마토요. 수경재배를 이제 더 크게 할 때는 식물 공장이라고 하죠. 그 중동이나 그런 데에서는 식물 공장으로 많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이 공장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조그만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사전 신고하고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요. 건축한 다음에 허가를 받아요? 그게 아니죠. 사전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 신고도 역시 허가의 일부니까 얘도 사전 신고, 신고하고 건축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건축 신고한 자가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허가받은 자가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보실 거고요. 허가받았으면 1년 내 착수해야죠. 신고했어도 역시 1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그 아래 표는 법령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쪽 362쪽에 동그라미 1번에 작은 1번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 재축이 있고 다음에 363쪽에 작은 5번 5-3번에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이 있습니다. 그 표의 둘째 줄에서 보시다시피요. 100 이하의 건축이라고 하면 100 이하의 신축, 100 이하의 증축, 100 이하의 개축, 100 이하의 재축, 100 이하의 이전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작은 1번 85 이내의 증계재축은 85 이내의 증축, 85 이내의 개축, 85 이내의 재축이니까 쓸데없는 중복 규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저쪽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이것 갖고 혼동할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초점은 그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5-3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1번은 85 이내의 증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아무튼 법령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364쪽에 2-2번 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첫 번째 대형 건축물은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대상 건축물이요.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고 두 번째 칸에서요. 두 번째 그림에서 30층 이상이면 고층이 됩니다. 세 번째요. 30층부터 49층까지는 준초고층이라고 부르고 50층 이상은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표요. 고층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고층은 30층 이상 120m 이상인데 고층의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준초고층은 고층 가운데 초고층이 아닌 것, 즉 30층부터 49층 등이 되는 겁니다. 아래 문장이요. 동그라미 1번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건물을 지을 때 한 층 높이를 4m로 지으라는 법은 없어요. 또 4m로 짓는다 그러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또 효용도 좀 적게 되고요. 그런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암 축구 경기장 같은 경우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실 거고요. 그걸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고층 30층 이상, 동그라미 2번 초고층 50층 이상, 동그라미 3번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30층부터 49층이 되는 거죠. 이 맥락을 놓치게 되면 동그라미 3번 읽으면서 가끔 어떤 분들 화내세요.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초고추장이다 확 이런 생각도 드시기도 하는데 30층, 50층 두 가지면 되겠습니다. 2-3번이요.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역시 준이라고 하는 표현이 준중형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준초고층, 초고층이 아닌데 초고층에 비슷한 것. 준다중이용, 다중이용은 아닌데 다중이용에 비슷한 것. 그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번 다음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1부터 6까지 6가지. 나번 16층 이상인 건축물. 가나 구분을 잘 하셔야죠. 16층 이상이면 용도가 뭐가 됐든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6가지 가번 6가지는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다중이용은 아닌데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굵게 밑줄 안 한 거는 위에 있었던 6가지고요. 그거 말고 다른 6가지로 1,00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6번 교육연구시설은
이제 뭐 아래 표를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표에 첫 번째 표는 아이고 좀 복잡하게는 돼 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두 번째 표에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에 두째 줄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째 줄에 세 번째 칸이요. 그다음에 셋째 줄 종교시설로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가 안 되고 15층 이하인 거는 준다중이용. 그다음에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교육연구시설은 16층 이상이면 그러니까 다중이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15층 이하 또 면적이 그러니까 15층 이하면 그러니까 준다중이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로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죠. 아무튼 이것을 뭐 섞어서 이러저런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많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아무튼 결론 2-3의 결론 16층 이상이면 그러니까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된다. 그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권 행사에 관련된 이러저런 규정이 있습니다. 3-1번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366쪽 와서요. 그러니까 먼저 동그라미 1번 다섯째 줄 괄호를 보시죠.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고 협의한다. 공법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허가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개인들은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지. 관청은 허가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청끼리는 뭐 한다고요? 협의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지방은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 대수한, 용도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 공작물을 축조하려면 그러니까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3-2번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건축법은 기속행위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기둥 두께만 따지는 게 아니죠. 처음 건축법의 목적에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능, 환경, 미관도 같이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옆집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걱정되는 것 이런 거는 기둥 두께를 아무리 두껍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유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번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따라서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이 거실이지 그러니까 넷째 줄 주거 공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장의 작업장도 사람이 오래 머무르면 거실입니다. 다시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기둥 두께를 아무리 두껍게 해와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8가지 용도 중에 제일 골칫거리 두 가지요.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이요. 그 건축주는 큰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힘들다고요. 비만 오면 잠깁니다. 비만 오면 잠기는데 거기 지하층에다가 사람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비 오면 주거용 큰일 나죠. 안 된다고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3-3번 건축 허가와 착공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거냐면 어느 곳에서 아예 건축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고요. 그런데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나요? 아니죠. 다 금지돼 있고 허가를 받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건에 맞으면 허가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건축들이 진행됩니다. 아예 여기는 건축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고요. 도대체 어디길래요?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건축해봤자 낭비이죠. 다 돈 주고 사서 걷어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건축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막는 거죠. 허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건축 허가가 기속 행위였잖아요. 따라서
허가권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의 윗사람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칠판 저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모든 허가권자의 제일 위에 상급청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건축 허가를 할 수는 없지만 뺏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시군구의 윗사람 도지사 역시 건축 허가를 할 수는 없지만 뺏을 수는 있다고요. 구청장 걸 위해서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윗사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중간급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아랫사람 도장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허가 제한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틀린 말이고요. 자기가 자기 것을 뺏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아니면 그래서 허가를 막는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이제 허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새로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곧 보겠습니다만 1년 내 착수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2달 전에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람 그러니까 난 2달 전에 허가받았지롱 그 사람은 앞으로 10달 내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도 막아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람의 착공도 막겠다. 그래서 아예 깔끔하게 건축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산으로 보면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한 건 어떻게 할 거고요. 아무튼 그러더라도 이 지역에 건축을 못하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발표하니까 큰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할 수 있다. 위에서 하는 거죠. 앞으로 얼마 동안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2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까지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3-3번. 동그라미 1번.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장관이 국방, 문화주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구 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가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구의 건축허가,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형. 건축허가,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안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무튼 출제 수들 엄청 많죠. 동그라미 5번 아래 표요. 공법의 6가지 법 중에서 곳곳에서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 허가 제한, 뭔가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셋째 줄은 재량 행위, 기속 행위이고 관청에 대한 거니까 지금 빼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넷째 줄로 가시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있죠. 내용이 뭐였어요? 높게, 크게, 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기억나실 거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여기는 국토계획법 하면 안 되고요. 국토계획법, 3글자, 2글자, 3년 플러스 2년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3년 플러스 1년, 3글자, 1글자예요. 정비사업, 건축법, 2글자, 1글자, 2년 플러스 1년 되는 거죠. 3-4번요. 허가 취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 참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이제 5장에서 보도록 하시죠. 다시 앞에 와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착수 보통은 2년입니다. 근데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다고요. 계속 안전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묵은 허가증 안 된다고요. 1년 지나면 꽝 된다는 겁니다. 1-1번 허가받는 날부터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관련 법에 따라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공장, 일자리, 3글자, 3년이 되고요. 1-3번 단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의제된 공장 만들려고 하는데 그 땅에 농지가 있었다고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대부분 2년, 농지법도 2년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3번, 4번
위 세 가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번 허가받은 날부터 위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는 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아까 건축 허가 받았으면 1년 내 착수해야 된다가 있었죠. 따라서요. 신고도 허가 신고했으면 1년 내 착수해야 된다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죠. 표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표요. 공법에 그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개인의 이러저러한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 규제하는 형식은 대부분 허가가 많죠. 따라서 허가를 내줬다가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으면 첫 번째 표의 두 번째 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 칸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가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취소하고는 좀 별도의 문제로 하고요. 정비사업조합이요. 이쪽에서 개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딱 두 곳.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공장과 농지 전용은 아까 따로 있었죠. 그다음에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표요. 세 번째 칸 대부분 착수 두 글자 2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칸에 2년 내 착수가 있었죠. 두 번째 칸 1년 내 착수.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네 번째 칸이요. 주택법은 건설회사들 이러저러한 엄살들 심하죠. 우리들 힘들어요. 봐주세요. 엥. 5글자예요.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을 보셨고요. 건축과 대수선은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건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가 있는 거였죠. 제2절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어느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김밥 나라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바뀌는 거는 그냥 그대로인 거죠. 김밥 나라 나가고 김밥 천국 들어오는 것도 용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주인 아줌마 바뀌는 거고요. 그런데 김밥 나라 나가고 거기에 무슨 소극장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건 좀 달라지는 거죠. 용도 변경입니다. 자, 먼저 그 표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보시면 대한민국 별별 바닥들이 다 있죠. 건축물 바닥, 별별 바닥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비싼 것끼리 130가지 종류로 묶어놨습니다. 종류 간의 변경 130 곱하기 129 16,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고요. 28가지 용도가 정해져 있죠. 용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 28 곱하기 27 이 28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27가지 다른 뭔가로 바꾸면 7, 8, 56 27, 14니까요. 196 그 다음에 28이니까 56에서요. 756가지가 됩니다. 용도 변경 경우는 756가지가 있다고요. 법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시설군은 안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건축물 바닥에서 버텨야 될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쪽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9가지 시설군의 앞글자, 두 번째 9가지 시설군의 이름, 세 번째 그 중에서 5번째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 그렇게 하시면 이쪽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표를 다 외우면 개운하긴 하겠습니다만 좀 줄이자고요. 이쪽 바닥과 종류는 빼고요. 그러면 9가지 시설군의 이 앞글자가 뭐냐면 자, 산, 전, 문, 영교, 근, 주, 기가 있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눈으로 보고 천천히 읽는다. 눈으로 보고 빨리 읽는다. 눈 감고 빨리 읽는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9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9가지의 이름이요. 자동차, 산업, 전기 X,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X,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교육 X, 교육복지 시설군, 근린, 그다음에 주거 X, 주거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다를 외우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풀 수 있는 정도만 외우셔도 되는 거죠. 영판 다 운수 있습니다. 영업시설군에 그러니까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영판 다 운수.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됐습니다. 여기까지면 됐다고요. 그러면 이쪽 문제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짚어보면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가 제일 안전 기준이 센 이유는 자동차 T코드 있습니다만 포크레인, 그러니까 불도저 이런 것들도 자동차에 해당하는 거죠. 원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원동기로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 공장 같은 거 7가지요. 그러니까 운수시설,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실어대야죠. 물건 다 보관해야죠. 창고시설,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요. 공장 돌리면 석유, 가스 있어야 되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쓰레기 처리 공장이요. 사람 누구라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돌아가시니까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연기나죠. 그 옆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3번 전기통신, 전기와 통신요. 방송통신과 발전. 4번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 4글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바글바글 해야 되죠. 문화집회 4글자 바글바글 해야 맞습니다. 문화집회시설 무슨 공연장이요. 사람 많아야 재밌죠. 종교시설 신도들이요. 복을 받으라 많아야 재밌고요.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많아야 재밌죠. 관광휴게시설 사람들 많아야 재밌습니다. 문화집회시설 바글바글 4가지요. 영판 다 운수 했고요. 교육복지, 보건복지, 의료복지가 중요하죠. 의료시설. 그다음에요. 교육연구시설, 학교 등요.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이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다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이어갈 수가 있죠. 노유자시설에 노인대학도 있다고 치자고요. 근린생활시설에 1종과 2종,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요. 주거 업무 시설군이 있죠. 주거 업무 시설군이니까 주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교정 군사시설, 나쁜 사람들, 나쁜 짓에서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요? 큰 집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갔다 왔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복잡해지고요. 큰 집 갔다 왔으니까 교정 군사시설, 주거에 들어갑니다. 동물식물 관련시설. 돼지들이 꿀꿀꿀 우리 돼지들이 사는 대지에는 왜 이러저러한 것 안 갖춰주냐고요. 돼지들아 돈 없다. 사람부터 살고 보자. 여기는 앉아있을 조금 갖춰도 됩니다. 자, 이상 9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험범위 밖의 문제로 바닥에서 버티는 것을 따져야 되지만 그냥 편하게요. 얘는 안전시설 9개가 있어야 된다. 얘는 안전시설 8개. 7, 6, 5, 4, 3, 2, 1. 안전시설을 개수로 생각하면 풀기가 편하시니까요. 안전시설 개수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영업에서 자동차로 올라갈 때 돈 벌려고 가게를 바꾸기는 하지만 그런데 안전시설 안 갖춘 채로 플러스 넷을 안 갖춘 채로 올라갔다가는 무너져서 사람 다치는 거죠.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1에서 2로 올라가든 1에서 9로 올라가든 8에서 9로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려가는 건 이미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내려갈 때는 신고하면 되고요. 같은 시설군에서는 판매를 운동으로 바꾼다고요. 이미 안전시설 기준은 같죠. 둘 다 똑같이 5개. 근데 대장에 용도가 써져 있으니까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한다고요. 같은 시설군에서는요. 됐습니다. 자, 문장 보시죠. 369쪽에 동그라미 2-1번.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상위시설군으로 변경, 올라가려면 허가. 하위시설군으로 변경, 내려가려면 신고. 2-2번. 동일시설군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2-3번. 단 대통령을 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예를 들어서요. 이쪽에 그 아래 표가 있습니다만 주거 업무 시설군에 그 2번째로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에 아연다기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 아래에 있는 표가
세 번째 칸에서 보시면 위에 사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라고 치죠. 그 세 번째 칸의 넷째 줄,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바꾼다고요.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바꿉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인 거죠. 이미 대장에 공동주택 써져 있으니까 공동주택 바꿀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였고요. 동그라미 3번, 허가 신고 대상 용도 변경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104, 5개. 그러니까 뭐 사위가 어디 출장 갑니다. 장모님이 그러니까 고추장 맛있게 볶아주면서 씩 웃으시면서 사후 갔다 온 길에 104개. 그러니까 구자 팔에 가면 뒤집동 104개인 거죠. 104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쪽이요. 3절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입니다. 근데 가설은 그러니까 잠깐 쓰고 버릴 것들이요. 그래서 3년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좀 더 연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잠깐 쓰고 버리는 건데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그러니까 시설 부지나 시설 예정지에 짓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강공원, 그러니까 고수부지 공원이요. 또 아니면 도로 만들 땅에다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63빌딩 안 되죠. 그러니까 잠깐만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3층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은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이 아니니까 시설 예정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잠깐 쓰고 버리는 거죠.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여기는 뭐 층 얘기가 없는데, 뭐 허가대상 자체가 3층 이하니까 얘는 뭐 거의 단층 수준입니다. 층 규정은 없습니다. 굵은 1번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영화 괴물 송강호 씨 집이요. 한강공원 매점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시설 예정지는 도로 만들 땅, 공원 만들 땅 사업할 때까지 잠깐 씁시다 라고 하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특특시군구는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얘기니까 여기서는 관계가 없고요. 작은 2번 3층 이하, 작은 3번 3-1번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콘크리트 들어가면 100년이라고요. 3-2번 존치기한은 3년 이내이고 연장할 수 있다. 3-3번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그 영화 괴물에서요. 그 뭐 송강호 씨가 오징어 구울 때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오징어 다리는 10개고 문어 다리는 8개인데 왜 2개를 띄어먹고 8개라고 우기면서 아저씨 변희봉 할아버지한테 혼났잖아요. 그것도 또 오징어 다리 중에서 제일 긴 거 2개를 그러니까 뜯어먹는 바람에 더 크게 혼났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오징어를 굽는데 가스레인지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타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타잖아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고요. 한강공원 매점 지게차로 간단히 옮길 수 있어야죠. 뭐 고구마 줄기 같이 주렁주렁 이런저런 파이프 걸려 있으면 일 복잡해지는 겁니다. 파이프 설치하면 안 된다고요. 3-4번 잠깐 쓰는 거지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걸 팔아먹고 하면 안 됩니다. 기간이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서비스 알려주는 거죠. 이제 기간 다 차갑니다. 절차 밟으세요. 서비스 세 글자 3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둘째 줄이요. 그러면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건 처음에 지을 때도 허가, 연장도 허가인 거니까 관청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죠. 14일 전까지. 다음 쪽에요. 굵은 2번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즉 시설 부지나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 제휴복구, 응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특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착공한다. 동그라미 2번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동그라미 3번 역시 첫째 줄 서비스 기간 다 차갑니다. 절차 밟으세요.
3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고, 셋째 줄형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해야 된다. 여기는 처음에 지을 때도 신고, 연장도 신고, 7일. 여기는 허가, 그러니까 14일 전까지였죠. 됐습니다. 뭐 거기 관련 조문에 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세부적인 예들이 있는데 뭐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3번 특례 점 공장이 설치한 가설 건축물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연장 허가 신청, 그러니까 신고 없이 기존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존치기간을 만료시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냥 편의들 계속 쓰시라고요. 이게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까지가 있고요. 이상 2장 건축 허가 내용을 보셨습니다. 허가권자, 그 다음에요 허가권 행사, 그 다음에 2절 용도 변경, 3절 가설 건축물, 이상 내용들을 보신 거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건축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